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어 학습 로드맵, 우리 더드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수어 통역사나 또 수어를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 학생들만 잘 어려워하시는 거죠. 수어 학습 로드맵, 전체적으로 수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보고 좀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시는 하지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영어로 따지면 이런 거죠. 영어에서 보캐블러리를 먼저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막 우리 뭐 이찬승 선생님이나 막 이런 분들이 막 능률 뭐 이렇게 막 쭉 막 갔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문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성문이나 맨투맨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갔었고 지금은 언어이기 때문에 훈련이다,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뭐 정철 선생님이나 뭐 시원 스쿨 뭐 이런 막 그리고 사실은 자세히 보면 토플을 하냐, 토익을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공부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처럼 이제 더드림에서 우리 제시하고 있는 수어 학습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수어 단어들이 혹시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사인보카 얼마 전에 나왔던 사인보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들이 1600에서 1700단어 정도. 그리고 사실은 보카 마스터즈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 2000단어 정도. 왜냐하면 단어를 하나씩밖에 책에서는 제공하지 못하고 2개, 3개 뭐 파생되는 단어나 이제 조금 약간 야매?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정식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통용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해드렸기 때문에 저 단어 수가 좀 더 늘어날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보기는 한 2000단어 내외를 2000단어에서 2200단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00에서 200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런 거죠. 마임은 다 뺀 겁니다. 마임은. 그리고 또 농식 수어라고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들은 다 뺀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한 그런 손 모양으로만 만들어진 수어들을 전체로 친다면 한 2200단어. 그럼 2200개의 단어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워야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첫 번째는 외우기만 하면 우리가 해결된다. 외우기만 하면 대화할 수 있고, 외우기만 하면 통역할 수 있고, 외우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영어 단어를 외우기만 하면 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영어 단어를 외우기만 하면 통역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동시 통역을? 수어 단어를 외워서 동시 통역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왔긴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암기하셔야 되고 단어를. 두 번째는요. 모양을 고치셔야 합니다. 발음을 교정하는 거죠. 우리가 수어 통역사라 하면 뭐냐면 그냥 대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앞에 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도록 하게 만들겠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수어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수어 통역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수어 통역사를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 하면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농아인 한 명과 한 명 1대1로 통역을 다닐 수도 있지만 농아인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농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어가 나랑 다 통하는가? 1대1이면 내가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2대1이고 3대1이고 4대1이고 만약에 10명의 농아인, 20명의 농아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 수어를 보고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평균적인 수어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적인 수어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수어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발음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발음 교정, 우리 수어로 말하면 이제 모양 교정인 거죠. 그래서 모양 교정. 그래서 모양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속도를 높이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 대통령 뭐예요? 대통령. 이렇게 하면 통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 통역인데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속도거든요. 속도. 버퍼링이라고 하는데요.
듣고서 머릿속에서 인지해서 수화로 몸으로 탁 나오는, 듣고 머리로 갔다가 손으로 탁 나오는 수화가 몇 초가 돼야 되느냐, 예. 몇 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과학자는 아니라서. 근데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 동시에 나올 점. 말하는 속도와 거의 동시에 나와야 예, 통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속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죠. 기계적인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가. 예. 기계적인 통역이 안 좋다라고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긴 했지만 기계적인 통역이 안 되면 그 다음 통역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기계적인 통역이 안 되면. 예. 그래서 단어를 외우셨다 싶으면 단어를 외우면 단어를 첫 번째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모양을 교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속도를 높이셔야 되고. 네. 그래서 모양, 속도, 단어 암기 이거를 계속 꾸준히 돌리셔야 기계적인 통역이 어느 정도 되실 수 있다는 거. 예.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는 속도가 안 돼요. 그래서 통역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아예 불가능해지신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모양. 난 한다고 했는데 남들이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나는 더 빨리빨리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남들이 계속 못 알아듣겠대요. 사실은 계속 좌절이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예.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남들의 눈이 이상하거나 내가 뭐가 습관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양 교정을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합 마스터즈나 이제 기본 다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양을 좀 교정도 해드리고 속도도 같이 높여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기본이지만 단어 암기조차 안 되어서, 그러니까 2000개 단어, 2000개라고 합시다. 2000개의 단어를 암기를 못해서 이제서야 이제 보캐블러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하셔야죠, 뭐. 네, 통역을 하실 거면 단어를 다 암기하셔야죠. 그래도 한 번은 훑으셔야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선은 한 번 훑으셔야죠, 싹. 영어를 할 거면, 뭐 일본어를 할 거고 중국어를 할 거면 한 번 보캐블러리 한 번 다 끝내고 가면은 좀 마음이 편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화는 막 5만 단어, 10만 단어 막 이렇지 않거든요. 2000개 우선 기본으로 기본을 하시면 2000개 기본을 넘기시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마임이나 이제 농식수화, 그러면 농식수화를 더 공부를 하시면서 마임은 좀 보기 좀 쉽거든요. 그래도 문장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하기는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만 어느 정도 기본 단어들 2000개를 싹 빨리 그러면 이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단어를 하는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 더드림에서는 이제 3개월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늘어지면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확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쫙 하고 자, 그 다음 단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문장입니다. 근데 문장을 할 때 뭐 하느냐? 첫 번째는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단어를 친다고 하거든요. 저희끼리는 저희 더드림에서는 단어 mp3가 툭툭툭툭 나오는데 단어를 막 치는데 아버지 어머니 가다 오다 뭐 만나다 뭐 힘들다 뭐 맞아 막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다가 딱 3개월이 딱 끝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3개월은 뭘 하냐면 문장을 들려준데 문장이 쭈르륵 나오는데 문장을 첫 번째는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속도로 문장대로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문장을 의미를 해석하고 그런 거 다 넘기고 듣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듣고 하고 왜냐하면 단어를 듣고 하는 거랑 문장을 듣고 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떤 느낌이 다르냐면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아버지 가 방에 그러니까 아버지 방 뭐 이렇게 냈다가 아버지 가 조금 텀이 생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져야 이제 통역을 하는데 아버지 가 방에 들어 막 이렇게 할 때 이 조사를 쓸 건가 말 건가를 이제 막 고민을 막 하는 시간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문장을 그대로 치면서 문장을 기계적으로 치면서 틀려도 괜찮아요. 속도와 모양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모양이 기본 단어 할 때처럼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속도가 그만큼 따라와 주는 거. 예. 만약에 속도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단어 mp3로 돌아가는. 갔다가 다시 속도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예. 문장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지화를 막 연습을 하고. 예.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문장할 때. 세 번째는 치환입니다. 치환.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진 않거든요. 문장에. 근데 수화로는 아버지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 아빠가 집에 있어요. 아빠가 그럴 때 아빠가 수화가 뭐야? 그럴 때 아버지라고 바로 써야죠. 예. 저희 부친께서 집에 너의 부친은 집에 너의 부친은 댁에 계시니? 라고 누구 그 질문을 통역을 해야 된다. 너의 부친은 아버지 댁에 집 바로 이렇게 써야 되죠. 아, 저희 춘부장은 예, 댁에 계십니다. 아, 춘부장이 뭐야? 아니요, 아버지 바로 써야죠. 예. 아, 너희 조부모님은 누구시니? 그러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이렇게 써야죠. 너의 부모님은 누구시니? 이건 나오지만 조부모님은 누구시니? 할아버지 할머니 예.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예. 이 치환 능력, 단어로 치환하는 능력. 사실은 이 부분은요, 이제 수화의 영역이 아니라 국어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단어를 외우고 단어 보캐블러리를 딱 끝내고 단어 속도를 올리는 부분들을 젊은 분들이 잘하세요. 근데 문장을 치환하는 능력은 어른들이 잘하세요.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 왜냐면 한자가 많거든요. 한자. 영어인 부분들도 있지만 외래어인 부분들도 있지만 예, 한자가 많으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생각보다 당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0대에서 20대 정도 분들이 30대 정도면 그나마 예. 근데 20대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해보니까 야, 춘부장 몰라? 댁 몰라? 뭐 부친 몰라? 예, 아니면 뭐 사자성어 나오면 그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국어의 영역인데요. 하여튼 예. 어떤 부분들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약점이 있어요. 서로가 다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 그게 아니고 예. 나이가 많으셔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나이가 젊어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 실력을 연습량인 거죠. 예. 그래서 문장을 그렇게 끝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 예. 모양과 속도와 단어를 치환하는 연습. 그럼 이 연습을 그러면 아무 mp3나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데 강연들 있잖아요. 세바 씨나 뭐 여러 가지 강연들 있잖아요. 예, 그 강연들을 수없이 들으시면서 혹은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 설교 같은 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뉴스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일반인들한테도 단어가 너무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소한 것까지 해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어 연습한다, 몸의 속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문장을 막 치는 연습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럼 이거는 언제 끝냅니까? 이 문장 치는 연습은 언제 끝내면 좋습니까? 이런 거죠. 단어 끝나고 넘어간 텀, 그리고 문장 끝나고 넘어간 텀은 뭐냐면 단어 mp3를 막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단어를 막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오다, 형, 누나, 오빠, 남동생 막 수화를 하는데 집에 가스불 끄고 온 거 껐나? 이따 끝나고 누구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못 하고 가지? 뭐 길을 어떻게 막 딴 생각 수화로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십니다. 문장도요. 예, 문장을 막 돌리는 대로 막 해요. 예, 진짜 기계적으로.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막 들으면서 이걸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이걸 막 이렇게 딴 생각이 막 집에 누룽지가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때 되면 이제 농식 수어로 넘어가실 때요. 네. 수화통역사 자격증은요, 사실은 한 이 정도 문장 치환 능력이 되셨을 때, 예, 그러니까 음성 통역이나 필기 통역이 아니라 수화를 하는 수화 통역 부분에 있어서는 한 이 정도까지만 되시면 수화에 익숙함을 많이 보거든요. 수화가 얼마나 익숙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표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늘어지지 않는가, 얼마나 당황하지 않는가.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영역이거든요. 여기서는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 따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 관용수화도 공부하시고 농식수화 예. 공부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관용수화, 농식수화는요, 이제
평생 공부해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제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 관용적인 표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관용적인 표현들이 첫 번째는, 표정과 마임입니다. 표정과 마임. 표정을 얼마나 풍부하게 전해는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표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수화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수화 통역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 팔과 이제 어깨 막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문장 통역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표정을 그때까지는 좀 적게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이 움직여야 그 다음 표정이 나오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들이 막 통역하고 막 이랬는데 통역하는 후배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수화 단어 어휘력이 안 돼요. 그리고 모양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로 해결을 하냐면 표정으로 다 해결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친구, 예. 진짜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표정으로만 하면 좀 안타까워요. 예. 왜냐면 수화통역사의 그 어떤 이제 좀, 예. 그런 위상이 좀 약한 느낌? 예. 그래서 표정은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 표정이 적절한 제스처와 적절한 수화 모양과 함께 표정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들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관문은 표정과 마임입니다. 예. 표정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리고 마임을 어떻게 했는가? 사실은 농아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마임이랑 표정이 늘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다 농아인들이랑 계속 접촉하고 계실 거잖아요. 수화가 늘고 표정이 늘고 마임이 느는데 표정과 마임이 재밌고 막 느는 것들을 보면서 단어를 늘리시지 않으시면, 보캐블러리를 늘리시지 않으시면 이제 조금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단어도 많이 높이시고 표정과 마임도 높이셔서 그래서 적절한 표현들이 막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수화가, 외워둔 수화들이 살아요. 표정을 딱 가미하면 수화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아까워. 예, 귀여워. 예. 심심해. 인천 삽니다. 인천. 예. 예, 막 이렇게 가면은 이제 곤고하다, 곤란하다, 뭐 막 궁색하다, 막 이런 수인데 수화 모양이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화가 막 사는데, 단어를 모르면 예. 표정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이제 나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아무데나 넣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표정이 풍부해져 버리니까 아무데나 넣으면 이제 문장 안에서 표정이 막 몇 개씩 나오면 혼란스러워지죠. 예,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예. 그래서 우선은 표정과 마임, 이거는 평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 물론 이제 베이스로 단어를 빨리 끝내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위치,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위치를 나눈다고 하거든요. 학생들 가르칠 때 아예 책상에다 종이판을 깔아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공간을 6개까지 나누게 하고요. 조금 더 수화를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랑 할 때는 9개까지 놓고서, 예.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기본.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기본. 여기는 너. 가지다. 가지다라는 수화인데 너 가져. 여기는 나. 나 가져. 이건 너 가져. 내가 나 가질게. 여기 더. 네. 하나, 둘, 셋, 세 군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 군데 쓰고, 네. 옆으로 하나, 둘, 셋 하면 9군데잖아요. 근데 9군데인데 이거를 1층, 2층, 3층으로 나오면 27군데. 이렇게 쓰실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농아인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따라해, 이렇게 해, 그냥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수화통역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다른 일반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까지 위치를 나누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위치를 쓸 수 있어야 되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급반 다닐 때, 공부할 때 정말 어려웠던 건 뭐냐면 농아인 선생님이 막 해줘요. 막 하고서 똑같이 따라해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왜냐면 제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예.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역을,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 위치를 뜯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치를 이렇게 막 뜯는 작업들. 그래서 6개를 우선 6개만 쓰시는 것만 해도 잘 하시는 거예요. 예, 6개만 6, 3, 18, 18개잖아요. 예, 6개를 쓰는 이런 위치를 나누는 작업들이 이제 관운용적인 표현에 또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농식수어. 농식수어도 근데 이 1, 2, 3번을 다 같이 해야 돼요. 농식수어는 이런 거죠. 냄새에다가 이걸 했어. 냄새 팔이 뭐야? 막, 예. 근데, 365. 이렇게 쓰면, 큰일 났다. 네, 이렇게 쓰면, 이제 왜냐면 농식수어로 가면 이제 과격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과격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표정과 마음이 엄청나게 풍부해지고, 그리고 액션이 커지면서 부대 상황,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통역이니까, 저는 통역사니까 이렇게 딱 정하는데, 농아인들은 막 이렇게 왔다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한테는 안 맞거든요, 또. 예. 근데 그게 농아인들은 또 되게 익숙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예. 농식수어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예, 뭐 이런 거, 되게 쉬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것들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파악하고 나서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그거는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평생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평생을, 예, 수화통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금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예. 단어를 끝냈고, 문장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급반, 예. 문장을 하면서 쉬운 문장들을 막 해결을 해냈었고,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들, 표정이나 마임, 그리고 위치를 뜯고, 그리고 농식 단어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의 단어들을 외워서 적절한 곳에다 쓰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1번, 2번, 3번, 예, 단어, 문장, 관용 표현, 이런 것들을, 전체를 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생. 그래서 1번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내시고, 2번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때는 자격증이, 내 손 안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관용수화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생을, 지금 수화통역사를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예, 수화통역 자격증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5년 된 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또 10년 된 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5년 된 분들이나 10년 된 분들을 20년 된 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속도나 표현 면에서 따라잡을 수 있지만 그 관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운동 같은 거 하면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어르신들이랑 이 구력이라고 하죠. 구력. 예.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어르신들이 툭 하면은 그냥, 예, 못 이겨. 예, 분명히 내가 그 통쾌한 건 내가 다 꽂아서 이겼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은 점수는 저쪽이 높아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마찬가지로. 예.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예, 꾸준히 공부하시지 않으시면 뒷분들이 많이 따라온다는 거, 또 내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윗분들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 그냥 지금은 우린 자격증이 매우 고프지만 자격증을 딱 따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 예. 자격증을 따시면 이제 더 많은 이제 요구가 들어오겠죠. 더 잘해야 된다. 더 명쾌해야 된다.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말도 잘해야, 음성 통역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조정하는 능력들까지 생겨야 된다라고 농아인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막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가 당황하는 거죠. 난 딱 자격증 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어찌됐건 그래도 이제 수화를 공부하시고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격증 공부하시는데, 수화통역 로드맵, 수화 공부 로드맵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빡빡하게 하면 1년이면 어느 정도를 좀 준비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예. 그래서 더 들으면서는 하루 30분씩 하면은 언어가 줄 수가 없어요.
언어가 30분이 무조건 늘어요. 매일 하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 한다는 거. 그러면 수화가 늘지 않아요. 자주 하시고 자주 접하시고 자주 노출시키셔서 수화가 늘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